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전더러버스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게재된 아이커 라이스 햄브릭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기와 스포츠 관여 단계 그리고 이벤트 평가 의미가 마라톤 참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리뷰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연구 배경 및 목적과 핵심 이론, 연구 모형과 방법, 결과 시사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구력 러닝 참여가 크게 늘면서 2015년 기준 마라톤 완주자가 약 50만 명, 하프 마라톤 완주자는 약 200만 명으로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이런 성장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왜 참가하고 또 왜 계속 참여하려고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기존의 동기 기반 설명은 분명 유용하지만 참여가 진행되면서 관여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참가자가 이벤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동기와 관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증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이벤트 평가 의미인 SEEM도 다양한 맥락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결정 이론인 SDT, 그리고 참여가 심리적으로 깊어지는 관여 단계인 PCM과 SEMM을 하나의 통합 틀로 묶어서 관계를 검증합니다. 둘째, 동기와 PCM 단계가 마라톤과 하프 마라톤 참가 빈도와 관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동기가 PCM과 단계를 예측하는지 그리고 동기와 PCM 단계가 SEM 단계를 예측하는지를 검증합니다. 먼저 마라톤 참가를 설명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기를 SDT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SDT는 동기를 단순히 동기가 있다 없다로 보지 않고 얼마나 자율적으로 행동하느냐, 즉 자기 결정성을 의 정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동기는 한 줄로 이어진 연속선 위에 있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동기로 할 이유가 잘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통제된 동기로 보상이나 압박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율적 동기로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동기입니다. 즉, 무동기, 통제된 동기, 자율적 동기로 갈수록 자기 결정성이 높아집니다. 이 연속선에서 이제 또 좀 더 세분화하면 6단계로 나뉘는데 핵심은 처음에 외부 이유로 시작한 행동이 점점 내면화되면서 마지막에 활동 자체의 즐거움으로 이어진다는 흐름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6단계를 다시 세 범주로 묶었습니다. 자율적 동기에는 즐거움 때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느끼거나 내 정체성과 연결돼서 하는 이유까지 포함되어 있고, 통제된 동기에는 보상, 평가, 압박, 죄책감처럼 외부 통제에 의해 하는 이유를 포함했습니다. 무동기는 가치도 낮게 느끼고 해도 결과가 없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낮은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돕기 위해서 예시를 붙이면 자율적 동기는 자신이 느끼는 가치 정체성과 연결되어 참여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동기들의 측정은 이제 SMS2 18문항 추천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를 이제 위에 세 범주로 구성해 다음 단계인 PCM과 SEM 분석에 투입합니다. 다음은 PCM 즉 심리적 연속성 모형입니다. PCM은 러닝 참가자가 러닝과 심리적으로 연결되는 정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틀이고 크게 세 가지 관여 요인과 네 단계 발달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관여의 세 요인은 pleasure, centrality, sign인데요. 플레저는 러닝에서 얻는 즐거움이나 긍정 정서처럼 쾌락적 가치를 의미하고 centrality는 이제 러닝이 개인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활동인지 그리고 사인은 러닝 이미지가 개인의 자기 이미지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뜻합니다. 이 세 요인이 축적되면서 PCM은 4단계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awareness로 러닝을 알고 있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는 수준이라 새 요인보다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 다음 어트랙션 단계에서는 참여의 이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생기면서 러닝이 좋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어태치먼트는 이제 단계로 가면 외부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이 커지고 심리적 요인이 더 의미가 생기면서 나는 러너다처럼 이제 정체성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러닝이 자기 개념에 통합된 가장 안정적인 단계로 이제 나는 러닝을 위해 산다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플레저, 센트럴리티, 사인으로 구성된 12개 문항을 통해 관여를 측정합니다. 네, 다음은 SEM 단계, 즉 스포츠 이벤트 평가 의미입니다. 이제 참가자들이 단순히 참가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와 개최지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한지 설명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의미가 참가 선택과 재참가 같은 참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SEM은 이제 5단계의 의미로 정리됩니다. 먼저
Event and Place Meaning에는 이제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Organizational 이제 의미는 안전한 코스, 참가비, 운영과 같이 주최 측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와 이벤트의 명성,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반면 Destination 이제 환경적 의미는 이제 경관, 새로운 장소, 문화 경험,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목적지 자체의 매력과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참가자 의미에는 이제 신체적 활동, 이제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의미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지컬 액티비티는 건강과 훈련, 지구력처럼 실체 활동의 건강 수행 측면을 중시하는 것이고, 소시얼은 소속감이나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스포츠 정체성의 의미를 재확인합니다. 이모셔널은 참가를 통해 이제 얻는 즐거움, 이제 자기 충족감을 말하면, 여기에 일상에서 벗어나는 이제 이스케이피즘과 추억을 되새기는 노스텔지아와 같은 정서적 의미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SEM을 이제 1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네, 이 논문은 동기, 관여, 의미 세 변인과의 관계를 하나의 모형으로 함께 검증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해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세웠습니다. 왼쪽의 STT 동기는 자율적 통제된 동기, 무동기의 세 유형으로 측정되고, 이 동기가 가운데의 PCM 관여 단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가지 결과 번수로 이어지는데, 하나는 마라톤과 하프 마라톤 참가 빈도, 다른 하나는 참가자가 이벤트에 대해 부여하는 평가 의미입니다. 즉, 동기는 관여 단계를 통해서 또 결과로 이어지고, 일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가설은 총 네가지입니다. H1A는 자율적 동기가 높을수록 마라톤과 하프 마라톤 참가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예측입니다. H1B는 이제 관여 단계가 높을수록 참가 빈도가 높아지는 예측입니다. H2는 SDT 동기 유형이 PCM 단계의 소속을 예측한다는 가설입니다. 마지막으로 H3는 동기와 PCM 단계가 SEM을 예측한다는 가설인데, 여기서 동기가 SEM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와 PCM 단계가 SEM에 영향을 주는 경로 두 가지를 포함해서 검증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표본은 미국 내 한 전국 단위 러닝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모집했고, 총 439명이 응답했습니다. 지난 24개월 기준 참가 빈도는 평균적으로 마라톤 2.1회, 하프 마라톤 4.1회였고, PCM 단계에서 얼레전스가 이제 55.6%로 가장 많고, 어태치먼트가 19.1%였습니다. 측정 모형은 연구 모형의 세 구성 요소에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분석은 먼저 신뢰도와 그리고 마노바, H1은 마노바 사후 검정으로 참가 빈도 차이를 검증하였습니다. H2는 PCM 단계가 범주형이기 때문에 다양 로지스틱 회기로 동기 점수가 단계를 예측한지 보았고, H3는 SM을 종속 변수로 위계적 회기를 사용하되 연령, 성별, 참가 빈도를 통제된 환경에서 PCM 단계와 동기의 효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가설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H1A는 동기와 참가 빈도와의 관계인데, 자율적 동기가 높을수록 마라톤과 하프 마라톤 빈도에서 이제 참가 빈도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서 H1A는 지지되었습니다. 반면 H1B는 PCM 단계에 따른 참가 빈도 차이인데요. 단계가 높아질수록 참가가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됐지만 모든 종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부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사후 검정 결과에서 보면 주로 어태치먼트와 얼라이전스 사이에 두드러진 관계를 보여서 관여가 정체성 수준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참가 빈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2는 동기가 PCM 단계 소속을 예측하는 지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동기, 특히 자기 자율적 동기가 높을수록 더 높은 관여 단계에 속할 가능성이 커져 지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3는 즉 이벤트 평가 의미를 예측하는 결과입니다. 통제 변수를 고려한 이후에 또 이제 PCM 단계와 동기 변수를 추가하면 SM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구체적으로 자율적 동기는 긍정적이고 무동기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반대로 통제된 동기는 유의하지 않아서 이벤트에서 의미를 강하게 느낀 데에는 보상이나 압박, 통제 요인보다 즐김, 정체성과 같은 이제 연결적 자율적 동기와 같은 것이 이제 관여 단계가 이제 더 핵심이라는 결론입니다. 이 분석은 연령, 성별, 그리고 참여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율적 동기와 높은 관여 단계가 참가와 의미 형성을 동시에 설명하였고, 통제된 동기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시사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는 STT의 동기, PCM의 관여 단계, 그리고 SEM의 이제 참가자가 느끼는 의미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참가를 단순히 동기 하나로 설명하기보다는 동기의 질, 관여 단계가 함께 참여 빈도와 의미 형성까지 이어진다는 통합적 관점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율적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마라톤과 하프 마라톤 모두에서 많이 참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이제 관여 단계에는 참여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효과는 특히 마라톤에서 더 뚜렷했고 단계 간 차이는 애착과 충성 단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이제 동기는 관여 단계에서 자체를 예측하는데 자율적 동기가 높을수록 충성 단계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가 이벤트에서 느끼는 의미는 관여 단계와 동기의 영향을 함께 받는데 자율적 동기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무동기는 의미를 약화시키는 반면 통제된 동기는 별다른 설명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설계할 때 참가자를 압박하거나 외적 보상을 강조하는 방식보다는 참가자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낀 이유를 강화하는 방향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미 차원에서 건강이나 자기 성취처럼 참가자가 체감하기 쉬운 가치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고 관여 단계가 올라갈수록 돕기 위해 정체성, 성취감, 성장 경험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성입니다. 표본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정돼 일반화에 제한이 있고 소셜미디어 모집을 통해 관여가 높은 러너가 과대 표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 표본이 적어 단계 비교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횡단 자기보고 라인과 이제 인과 추론이 한계가 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다양화하고 다른 종목, 거리로 확장하며 종담 또는 실제 행동 데이터를 통해 단계 이동과 재참가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